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려버리니까 이건 그냥 거의 극단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제 뭐 가격도 무시. 일단 입지적으로 뭔가 촉이 선다 싶으면 전후 좌우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직진 엑셀을 밟아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른 여타의 지역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너무 명암이 분명하게 엇갈리는 이유 때문에 갈수록 이 선택지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DH방배 특별공급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분양가가 20평대가 17억이 넘어, 그리고 30평대 22억이 넘어가고요. 아니 뭐 요즘 1억 대출 받아도 후달릴 수 있는 고금리 상황에서 거의 뭐 10억에 달하는 돈을 땡겨서 몰빵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영끌은 이제 노도강을 제껴버린 지 오래죠. 더욱더 수위를 끌어올린 정말 달아오른 용광로의 쇳물이 되고 있는 건데, 이글거리는 2030의 두 눈동자가 향한 곳은 바로 마용성. 이젠 기존에 5억 이상의 빚을 내던 관행은 머리에서 삭제해버리고 파이어로 10억의 빚을 겁없이 내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건데, 노도강의 수익이 뭐 그동안 그리 찰지지 못했죠. 지난 뭐 하락기 때 거의 철퇴를 맞았던 곳이었고, 여기 뭐 갭투로 뛰어들었던 영끌들이 상당한 내상을 입고 일시 후퇴를 선언하던 곳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집값이 급속도로 주저앉았었고 급매 가격으로 후려치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젠 노도강이요 굿바이, 영끌의 움직임은 마용성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정한 상황인데, 겁없는 10억 빚 모으기는 거의 극강의 부채 현황을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상황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뭐 DH방배까지 떡하니 나타나니까 까진 뭐 10억 빚도 내는데 강남권 분상제 아파트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한번 땡겼으니까 끝까지 땡겨보는 거야 라는 분위기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어제 DH방배 특별공급에서 몰린 숫자만 봐도 액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어제 특공에 594세대 모집을 했는데 28,000명이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제 10,000명을 넘어서 거의 뭐 30,000명대로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평균 경쟁률이 47대 1에 육박을 했고요. 역시 뭐 신청자가 제일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생애 최초 특공 13,000명이 몰렸습니다. 경쟁률이 127대 1을 찍었고, 신혼부부 특공에도 9,200명 정도, 그리고 다자녀 특공에는 4,700명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젊은 층들이 몰리는 특공에서 거의 뭐 3만 정도의 통장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희한하게도 실거주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3년 유예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 3년 이후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전세보증금 활용도가 높아서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세입자 돌려서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 아르테가 30평대 전세가가 17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대략 뭐 분양가와는 그래도 5억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서서히 막히고 있다는 점. 세입자 전세 주면 뭐해? 자기가 들어가야 할 이 전세 구하기도 빡빡해지는데요. 그만큼 이 전세 대출이 막히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핸디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전세 보증금 믿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죠. 일단 잔금 시점까지 최대한 버텨보려면 계약금, 중도금 해결이 되어야 되고, 잔금 시점에서 전세를 줘서 나머지 금액에서 승부를 본다는 건데,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그리 예상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급작스럽게 전개가 될 가능성도 많아서 오히려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강남권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 많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외줄타기 청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최근에 분양하고 계약에 들어간 원펜타스 한번 보세요. 대출 쪼이기가 시작이 되니까 계약서를 찢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잔금 동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자금 문제에 부딪히니까 바늘구멍 같은 당첨을 뚫었어도 그냥 그대로 등 돌리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남 분양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잘 키워왔던 통장만 날아가기 딱 좋은 분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집값 상황이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가장 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분양가 뭐 내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는 상황에선 신축도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그 상황이 도래하면 어쩔 도리가 없어지는 거고, 여하튼 주거 비용 자체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변곡점이 반드시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DH방배는 오늘 날짜 8월 27일 기준으로 1순위 청약도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역대급으로 몰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부동산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그냥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뜯으려고 끝까지 진입을 시도하는 것. 결국에 돌아오는 건 해머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엄청난 자금 압박의 충격을 받을 게 뻔한데, 세상의 모든 자금을 끌어당겨서 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 지금 집값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 이 단기적인 오름세 편승에서 막차 놓칠라 얼른 서둘러서 타야지 못하면 벼락거지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집값 이마에 딱 붙어 있어서 열심히 2달 동안의 집값 상승세라는 펌프질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심상치 않은 매수세 후퇴로 인해서 실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매매가는 보합으로 상승세 국면이 꺾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빚으로 둘러싸인 한국 경제,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국은 93.5%, 최근에 100% 밑으로 내려왔다고 뭐 안심하는 눈치도 있는데 이거 아니죠. 선진국은 7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채 규모를 절대로 자국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800조가량 되는 가계부채 떠안고 있고 1100조 되는 기업부채까지 무등을 태우고 있는데 똘똘말이 3000조의 부채로 경제 동력이 완전히 칭칭 감은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빚규모인데 GDP 대비 90%가 넘는다는 건 상상 초월이죠. 세계 어느 선진국도 70% 이상을 부동산의 자산을 몰아넣은 그런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정상적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유지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테크 기업들이 선전한다 해도 반도체로 빚을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고, 수출을 잡아먹는 게 내수부진이라고 경각심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내수부진의 원인은 바로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갑을 잘 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영순위에 올라서 있는 건데, 그냥 완전히 부채로 서라운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뾰족한 해법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달간 올랐던 집값 상승세가 신기루란 거고, 이렇게 분상제, 특히 강남 쪽 아파트 강남 불패라는 말에 코가 깨어서 세상의 모든 자금 동원해서 몰아치는 것도 결국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울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국토부 장관도 나서서 추격 매수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발언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는데, 지금 영끌 문제가 정말 부채 꼬리에 달려서 거의 이거는 칼끝과 같은 예리함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찢겨 나가게 할 정도의 미미해 보이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자금 이동이라 국토부 수장도 브레이크 밟으라는 신호를 준 건데, 문제는 공급이 되겠죠. 이후에 내 집 마련 기회가 많다라는 사실에 보다 회전력이 빠른 공급 실현이 관건이 되는 건데, 웅장한 몇만 채 공급이 아니라 당장 들어가 살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알짜 같은 공급들이 특히 서울 수도권 도심에서 속도감 있게 공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 타이밍 확보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아무튼 국토부에서 선제적으로 영끌 움직임에 대한 공급 시그널을 준 건 지금 사태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은행권에서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금리만 무작정 올려서 대출 증가세를 막으려 했던 금융권은 더욱 강도를 매일매일 높이기 시작을 했고요. DSR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신한은행은 자체 DSR로 심사를 강화시켜 놨고 상당히 하드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국민은행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여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문제가 급증을 하자 금융권의 단도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만큼 지금 이 집값 움직임은 대출 도화선을 따라 타고 있는 부채 문제가 거의 뭐 집값 내관을 터트릴 기세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뭐 차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다. 결국 중앙은행도 뭐 별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못할 정도로 집값과 대출 문제는 거의 경제 전체를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반등, 상승, 불장이라는 이 몰고 가려는 분위기는 완전히 부동산 시장 자체의 판사리를 곡해하는 관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결국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침체를 이길 장사는 없죠. 한국 경기 자체의 침체 국면에서 부동산이 유일하게 2달간 봉합불을 피웠는데 가을 장마 시작되면서 다 꺼지게 생겼다는 거고 지금 미국도 잭슨홀 훈풍 딸랑 뭐 하루 가다가 모든 증시가 다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뭐 다우지수만 0.16% 유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파월의 벚꽃 엔딩 같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말들 그냥 증발 속도가 순식간이었죠. 증시는 결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에 달렸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게 기대만큼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면 그냥 미국 증시는 2차 웨이브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국내 코스피 역시도 전혀 미국적 훈풍을 흡수하지 못하고 겉돌다가 어제 외국인이 4,7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해버리는 셀 코리아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 지금 폭락하면서 원화 강세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환차익을 노리려는 시도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원하는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아스라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 그 기초 체력이 그닥 좋지 않아서 원화의 가치가 오래 유지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 침체 신호는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면면이 드러나면서 본격 시동을 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자산시장의 대변화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죽어라고 더위는 달아날 기세를 보이지 않지만 기운을 이길 계절은 없고 전조를 이길 경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쎄한 지표들이 곧바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시점이 바로 코앞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지금 분양시장은 아수라장, 무리한 자금 수요를 통해서 진입을 해도 이게 감당이 불감당. 결국 오르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가 현실적인 경제지표의 악재로 인해서 얼마나 떨어져 나갈지는 우리 두 눈으로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자산시장의 변화의 스타트 버튼 이미 눌러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변화의 변곡점이 시작이 될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